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6년 3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넣으시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하셔서 저장하셔야 답안을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는 A열이 열너비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 보시고 두꺼워 보이거나 두 줄짜리로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되니까 불필요한 시트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 실행하시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시트의 이름 보겠습니다.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제1작업이라고 이름 넣고 엔터 치시면 이름이 확정되죠. 시트가 더 필요하네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 2라고 추가되면 이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반복하시면 되겠죠. 제3작업까지 미리 만들겠습니다. 제4작업의 경우에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때에 시트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을게요. 각각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A라고 하는 열 이름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열 너비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숫자값 1이라고 주시고 엔터 치시면 폭이 좁아진 거 확인되시죠? 제2작업도 마찬가지 A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는 1이라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제3작업까지 열너비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고요. 1작업으로 꼭 돌아와 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텐데 엑셀은 데이터 첫 번째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을 모두 복사해서 쓰거나 활용하기 때문에 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오타나게 되면 나머지도 다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출력 형태 보시면 B와 사과만 하는 곳에 관리번호라고 데이터가 시작되고 있죠. 정확한 위치값을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월 이용료 단위원 그리고 누적 수강 횟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엑셀에서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지 않습니다. 월 이용료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Alt 엔터 수강 횟수 대소문자 잘 구분해서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테두리가 모두 보이니까 일단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테두리를 모두 적용을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적용을 하시고 폭이 좀 좁아 보이는 친구들은 그때그때 늘려주시는 게 좋겠죠.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나머지들은 다 가운데로 작성하세요.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글꼴에 대해서 맞춰주도록 하죠. 굴림의 열 하나라고 했으니까 글꼴 잘 찾아보시고요. 모두 다 일단 가운데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숫자들에 대해서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 주도록 할게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천 단위가 있는 아이들은 컴마 표시 보이는 대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위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적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목을 넣도록 할 텐데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행들의 높이보다 좀 더 높아 보여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값 자체를 드르륵 하고 범위 잡아주시고 1과 2 사이 혹은 2와 3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늘려주시면 높이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집어넣도록 할 텐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문제지를 띄워놓느라고 폭을 좀 좁게 해놔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일러스트레이션 요 친구들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도형을 선택해서 모양 비슷한 거 육각형을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뒤에 중간 부분까지 와 있는 거 모양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어요. 오프셋 오른쪽. 글자는 요렇게 입력하시고 글꼴은 뭡니다. 라고 지시사항에 맞춰서 다 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 버전에 따라서 도형 형식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을 채워줄 때에 "요는 노란색입니다. 라고 이름 정확하게 찾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다.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죠. 도형에 대해서 채우는 거 윤곽선 효과들 찾으시면 됩니다. 효과에서 그림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오프셋 오른쪽 선택하시면 그림자까지 됐죠.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글자들 몽땅 드르륵 블럭을 잡으시고요. 홈으로 돌아오면 글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굴림의 24 검정. 글자가 굵어 보이기도 하죠. 굵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단 원본은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 보시면 결제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폭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과 좀 달라 보이죠? 여기 같은 곳에다 만들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트라고 클릭을 할 거고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서 테두리 붙여주도록 할게요. 폭은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칸을 합쳐야 되기도 하죠.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서 병합하실 때 맞춰주는 곳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을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뻥 뚫어질 거예요. 결제 위아래니까 Alt 엔터. 모양을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이만큼을 그냥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에서 쌍둥이 종이 복사할 때에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면 복사는 끝났고요. 다시 제일 작업으로 돌아올 거예요. 요쯤에다가 붙여 넣을 거죠. 컨트롤 V라고 붙이시면 결제란 들어올 거고 비슷한 위치에다 배치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꼭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시트 4라고 만들어 놨던 친구는 지워주시는 게 좋죠. 시트 이름 자체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면 돼요. 제일 작업으로 돌아와서 다시 B의 4번부터 I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은 주황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요거하고 저거라고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채워주는 색깔, 깡통 모양 보이시죠? 이 친구는 노란색이 기본값인데요.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주황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에서 H의 14번 셀에 회원명
C의 5번부터 12번에 있는 영역을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H의 14번 셀이면 요만큼이죠. 여기에다가요 라고 위치 찍어 놨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유효성 검사 찾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도구 안에 유효성 검사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선택을 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값을 다 넣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목록만 데이터 입력을 할 거다. 다른 거는 입력하지 않을 테다라고 하면 제한 대상 걸린 아이들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원본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타이핑을 하셔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C의 5번부터 12번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얘기하는 거겠죠. 범위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찍어줬고요.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단추가 보이시죠? 생성이 됐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데이터들 박은영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입력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셀 서식 G의 5번부터 G의 12번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 표시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넣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범위를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셀 서식을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창이 뜨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클릭을 해보고 위쪽에 보기 확인되시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잘 들어갔는데 그 뒤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되니까요. 표시형 시 요 뒤쪽에 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보기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 보여지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대로 들어간 거 맞죠?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는 수강 횟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H의 5번부터 12번이면 요만큼인데요. 하나씩 클릭을 하면 저는 H의 5번입니다 라고 하나씩 클릭하면 저는 H의 10입니다 라고 이름이 각각 뜨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제일 앞쪽에 있는 아이를 대표로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선택했을 때는 수강 횟수라고 이름 정의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범위 잡아주시고 H의 5번이라고 뜨는 이름을 콕 찍어서 수강 횟수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클릭하면 하나씩 H의 5번, 6번, 10번이라고 따로따로 뜨지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같이 잡으면 수강 횟수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언급이 없으면 나머지는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만큼은 가운데로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맞춰 놓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줘야 되는군요. 클릭해서 선을 만들 테다라고 하는 테두리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쭈루룩 보시면 굵게 해주는 것들은 있는데 대각선에 대해서는 없죠. 맨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하시고 대각선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체크합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바깥쪽은 좀 굵어 보이죠? 별 얘기가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맞춰주셔야 합니다. 테두리는 모두 바깥쪽이 굵어요. 제목 부분 빼고 여기도 굵어 보이죠?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는 함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함수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면 그 친구들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작업, 3작업, 4작업 할 때 당황스러우니까요. 쉬운 친구들 먼저 해결하고 맨 마지막에 함수를 풀도록 할 거예요. 함수 문제 그 뒤쪽에 조건부 서식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이 친구를 먼저 처리하고 2, 3, 4작업 이후에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해서 월 이용료가 15,0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글자가 파랗고 굵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메뉴를 잘 찾아가시고요. 규칙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새 규칙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수식을 이용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체크를 하고요. 수식은 요 아래쪽에다가 지정하시면 되겠죠. 식이 시작된다 라고 이퀄 표시해 줄 거고요. 월 이용료가 15만 이었군요. 15만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요. 월 이용료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얘들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얘부터라고 클릭을 합니다. 주소가 F의 5번인데 달러 표시가 앞쪽에 붙어 있어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건데요. 저는 얘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친구, 그 밑에 친구도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못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F5번, F6번, F7번, F8번. 그러면 F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어 있어도 괜찮겠죠? 다만 O라고 하는 건 고정되면 안 되니까요. 키보드 맨 위쪽에 보시면 펑션 키들 보일 거예요. F1, F2, F3, F4 보이시죠? F4 키를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겁니다. 저는 F 앞에 있는 것만 달러 표시가 붙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눌러줄 거예요. F4 키 2번 눌렀더니 달러 붙여놓고 F 얘는 고정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5, 6, 7, 8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달러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요 모양이 될 때 멈춰주시면 돼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5만이라고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나 같다. 15만. 15만 입력하실 때에 컴마 표시하지 않습니다. 엑셀의 수식에서 컴마 표시는 앞뒤에 있는 내용을 구분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컴마 표시는 여러분들 눈 헷갈리지 말라고 친절하게 표현해 준 것뿐이고요. 수식에서는 컴마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식을 다 넣으셨으면 그럴 경우에는 글꼴을 파랗게 굵게 표현하겠다라고 서식 지정하셔야 되겠죠. 서식으로 가시고 글자 굵게 표현할 거고 색깔 파랗게 표현할 거다.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뜨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 단추 눌렀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 이렇게 15만 이상이나 애들만 전체 줄이 파랗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작업을 보겠습니다.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죠.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의 12번 영역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B4부터 H의 12번이면 요만큼이니까요. 저희가 함수를 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범위 잡아줄 거고요. 복사할 때 컨트롤 C라고 복사하시면 반짝반짝하죠. 제2작업으로 들어가시고 B2에다가 붙여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위치 정확하게 보시고 컨트롤 V 붙입니다. 다만 폭이 좁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샵샵샵샵 에러가 나면 오른쪽 아래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폭을 똑같이 유지하겠다라고 원본의 열너비 유지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폭들이 넓어졌는데요. 목표값부터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범위 쫙 잡아줬고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H11번 셀에다가 일반 회원 월 이용료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줬네요. 디에버리지 함수 이용했습니다. 테두리도 마무리 해줘야 되는군요. 일단 디에버리지 함수 생김새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는 이퀄 계산 시작합니다. 는 표시해 줄 거고요. 디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 이름 줄 거예요. 괄호를 열고 닫을 텐데 그 안에 인수들은 표 전체를 싹 다 잡아 줄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 넣을 거고 조건은 어디 있는지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는데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를 잡아줄 때에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equal 디에버리지라고 일단 이름을 넣는다 라고 했었죠.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2번 여기부터네요. B2부터 라고 위치 잡을 거고요. 어디까지요? H의 10번 여기까지죠. H의 10번까지 범위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몇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는지 열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 회월에 월 이용료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회원인지 아닌지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월 이용료가 궁금한 거죠.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는 여기 있어요. 그럼 열 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군요. 여기서 몇 번째 열이요? 다섯 번째 열이요.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의 범위가 일반 회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인지 아닌지는 여길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일반이라고 조건 잡아주시면 될 텐데 제목까지 포함해서 같이 잡아라라고 했으니까 뒤에 2번부터 뒤에 3번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D2에서 D3까지 식을 요 옆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equal DA. 그러면 DA로 시작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찾아질 거예요. Daverage 여기 있군요. 나와라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들이 다 치지 않아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표 전체입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라고 표 전체 다 잡아줬고요. 컴마 몇 번째요? 월 이용료는 다섯 번째 있었어요. 5라고 입력합니다. 컴마 조건은 회원 등급이 일반입니다. 라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괄호를 닫아서 엔터 치시면 평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커마 표시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딱히 제한하는 건 없으니까요. 일단 내가 보기 편하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좀 넣어주시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범위 잡아서 테두리는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테두리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평균에 대한 금액이 나왔는데 목표값 찾기가 있네요. 일반 회원의 월 이용료 평균이 현재 11만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12만 원이 되려면 김하늘 회원의 월 이용료가 얼마나 높아져야 평균이 높아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내가 최종적으로 바뀌고 싶은 건 이 친구인 거죠. 얘를 붙잡고 선택을 할 거예요. 위쪽에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 가상 분석에 보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대화창이 뜨면 수식이 있는 셀은 여기였으니까 이미 붙잡고 들어왔어요. 찾는 값은 12만 원이 되길 원하는 거죠. 1, 2, 0, 4개. 하나, 둘, 셋, 넷, 12만 원입니다. 값을 바꿀 셀이 뭐냐면이라고 문제에서 김하늘의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김하늘의 월 이용료 얘가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나 금액이 커져야 전체 평균이 높아질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10만 원이었는데 확인 단추 누르는 순간 계산이 띠디딕 바뀌면서 김하늘이 14만 원은 내줘야 평균이 12만 원으로 오를 것 같아요. 라고 값이 나와 있죠. 확인 단추 눌러서 목표값 찾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급 필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회원 등급이 VIP가 아니면서 수강 횟수가 10 이상인 자료의 회원명, 등록일, 월 이용료, 1회 수업료 요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건 범위를 B의 14번 셀부터 입력할 거고 결과값은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고급 필터에 대해서 조건이 항상 두 개 주어지는데요. 회원 등급이 VIP가 아니면서 라고 했어요. 누적 수강 횟수가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일단 회원 등급과 누적 수강 횟수이죠. 이 두 개의 조건을 B의 14번 셀부터 넣으시면 돼요. 회원 등급 컨트롤 C 복사해서 B의 14번에다 넣을 거고요. 누적 수강 횟수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건데 VIP가 아니면서라고 했네요. VIP였으면 그냥 VIP라고 넣으면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의 표시는 열었다 닫는 꺾인 괄호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니다 표시해 주시고요. VIP라고 회원 등급을 넣었습니다. 아니면서라고 했네요. 두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면서, 이거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면서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AND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AND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나 또는 이라는 말로 붙여져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럴 때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따로 쓰면 얘는 오화 조건이에요. 지금은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AND 조건 같은 줄에다가 옆에 쓰겠습니다. 누적 수강 횟수 10 이상이라고 했네요.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10. 조건 두 개 면서라는 말로 붙였기 때문에 AND 조건 같은 줄에다 썼고요. VIP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조건 붙여서 VIP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 정확하게 조건 맞춰 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은 회원명, 등록일, 월 이용료, 1회 수업료 요 4 개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아이들만 또로록 잡아서 여러분들이 B에 18번 셀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회원명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등록일, 월 이용료, 1회 수업료 한꺼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4 개의 항목만 쏙 빠져서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계속 반짝거리고 있으면 산만하니까 키보드에 ESC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준비가 끝났으니 고급 필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큼을 가지고 필터링 할 거예요. 범위 잘 잡아 주시고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필터 중에서 고급 필터가 보입니다. 고급 필터를 선택하시면 반짝반짝 목록 범위 이미 저희가 잡고 들어왔으니까 불만 없죠. 조건 범위는 어디냐면 이라고 콕 찍어서 요만큼이 내가 만든 조건이야 라고 범위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가 놓을 거죠.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건데 그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이라고 콕 찍어 주세요. 그 결과물 요 4 개만 보고 싶다라고 미리 만들어 놨죠. 복사 위치는 요만큼 솎아서 보여주세요라고 확인 단추 눌러 주시면 결과값이 뽑아져 나옵니다. 목표값 찾기 필터 문제였어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 B4부터 H의 12번 영역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역시 요만큼 함수 아직 안 풀었어도 상관이 없는 영역이죠. 범위를 잘 잡아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제3작업에다가 B2 셀에다가 붙일 거예요. 컨트롤 V. 폭이 좁으면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서 너비를 유지해라 라고 바꿔주실 수 있었죠. 부분합을 하실 때에 출력 형태처럼 일단 정렬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군요. 결과값을 보시고 촘촘하게 데이터가 빼곡히 들어있는 곳 회원 등급입니다. 여기에서 피읍부터 시작해서 일반 그리고 VIP로 내려가고 있죠.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범위 이미 잡고 계시죠?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 정렬의 기준이 뭔지 지정하시면 되겠죠. 회원 등급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오름차순, 가나다라, ABCD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니까 내림차순이라고 할 거예요. 확인 단추 눌러주면 프리미엄, 일반, VIP라고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렬이 끝났으면 회원명의 개수와 월 이용료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범위 잡은 그대로 데이터 메뉴 지금 보고 계시죠? 가장 끝자락에 개요 그룹에 보시면 부분합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그룹화 항목 저희가 방금 회원 등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죠. 프리미엄끼리, 일반끼리, VIP끼리, 끼리끼리 묶어서 계산하기 위함이에요. 그룹화할 항목은 회원 등급 되겠습니다. 계산할 함수는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죠. 회원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개수로 바꿔주고요. 회원명 계산할 거다. 불필요한 아이는 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되겠죠. 위아래로 슬라이더 왔다 갔다 해서 불필요한 게 잡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단추 눌러주시면 일단 회원 등급에 대해서 개수를 이렇게 구해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하죠. 이용료의 평균을 한 번 더 구해야 됩니다. 블록 잡아 있는 거 풀지 마시고요. 그대로 다시 맨 끝에 있는 개요 그룹의 부분합. 끼리끼리 묶어주는 건 역시 회원 등급 맞아요. 그건 그대로 갈 겁니다. 다만 이용료의 평균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가 개수가 아니죠. 얘를 평균으로 바꿔줄 거고요. 월 이용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되 회원명은 필요가 없죠. V체크 해제시켜 주겠습니다.
슬라이더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불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존에 계산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값 대치라고 하는 건 V체크 해제시켜 주세요. 확인 단추 눌러주면 이렇게 평균 다시 구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윤곽, 개요를 지우세요라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윤곽들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조절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지워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역시 데이터에서 저희 끝자락에 있는 부분합했었죠. 그룹 해제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개요를 지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왼쪽에 개요가 사라진 걸 확인했고요. 괄호 3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쭉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폭이 좀 좁아 보이니까 여기 폭만 좀 조절하겠습니다. 제4 작업은 제일 작업 시트 이용해서 차트 만드는 문제입니다.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할 거고, 데이터 범위는 제일 작업 시트 내용 이용해서 작업할 거고, 그걸 만들면서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이름을 제4 작업이라고 줄 겁니다. 이만큼을 한꺼번에 작업해 보도록 할 거예요. 범위를 잘 잡아주시면 될 텐데, 출력 선택 보시면 김하늘, 정시우라고 하는 이름들도 보이고요. 월 이용료 그리고 1회 수업료라고 하는 항목도 보입니다. 회원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월 이용료와 1회 수업료도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범위를 다 확인했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눌러야 되죠. 범위를 쫙 잡아줬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월 이용료와 수업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차트 만들 겁니다. 없는 걸 만드는 건 삽입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서 차트, 묶은 세로막 대형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차트가 임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친구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 보입니다. 거기서 맨 끝자리에 차트를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 겁니다. 이름이 제 사작업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확인했을 때 커다랗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다만 만들어 놓은 걸 보니 기다란 막대가 저희는 8개나 있는데요. 결과물에는 6개만 있으니까 불필요한 항목들이 좀 묻어 들어온 것 같죠? 나중에라도 데이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 보인다고 했었고요. 데이터를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김하늘, 이도윤, 정시우라고 쭈루룩 항목들이 보이는데 이도윤은 필요가 없었네요. 체크를 풀어줄 겁니다. 정시우, 박서윤, 그리고 최하준 필요한 아이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한지민도 필요가 없는데 들어와 있죠. 한지민도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목들이 다 필요한 아이들 남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불필요한 항목들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문제지에 보시면 시트명의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넣어줬는데, 차트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맨 앞쪽으로 차트가 배치돼요. 이걸 맨 뒤로 갖다 놓는 거 잊지 말아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질질질 끌어서 제사 작업을 맨 뒤쪽으로 뺐습니다. 데이터 종류 정했고요. 데이터 범위 잘 정했고 위치까지 잡았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 보시면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차트 작업할 때 디자인 보시면 레이아웃 그리고 차트 스타일 보입니다. 레이아웃 선택하셔서 레이아웃은 3번 하나, 둘, 셋. 세 번째 거 넣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은 첫 번째 스타일 1번 보이시죠? 적용을 하시면 돼요. 영역 서식 보시면 차트에 전체 글꼴이 굴림의 11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 뜨는 거 보일까요? 여기는 그림 영역이라고, 여기는 제목이라고.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각각의 이름이 뜰 텐데 차트 영역이라고 뜰 때 클릭하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돼요. 굴림의 11라고 글자 크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크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채우는 효과, 질감의 분홍 박엽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게 분홍색인지 파란색인지까지는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다만 색깔이 들어있는 거 보시고 '아 여기 얘기하는구나.' 라고 얼룩얼룩하게 보일 테니까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는 효과가 분홍의 박엽지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디자인 그리고 차트 서식도 보일 겁니다. 디자인은 방금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확 바뀌는 걸 얘기한다면 서식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꿔주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채워주는 거라고 클릭을 하시고 질감에서 분홍 박엽지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이렇게 막대기들 서 있는 공간 클릭하시고요. 채워주는 거 역시 흰색이라고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 서식, 차트의 제목은 이라고 쭉 설명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글씨 쓰셔도 되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엔터 치시면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게 보이시죠? 글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글자에 대한 거 말고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는 차트 디자인 서식 이쪽으로 와주셔야 되겠죠? 채워주는 건 흰색입니다. 테두리가 있다라고만 했고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라도 통상적으로 깜장색을 주로 많이 넣으니까 이건 어떤 색깔이든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서식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1회 수업료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일단 여기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1회 수업료 계열이라고 하면 주황색의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주황막대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 1회 수업료에 대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종류를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친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했더니 꺾은 선으로 만들어지긴 했죠. 보조축까지 체크를 하셔야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위쪽에 꺾은 선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을 마름모의 크기 10, 레이블 값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 하나하나의 모양들을 표식이라고 하는데요. 표식의 모양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마름모의 크기 10이라고 바꿔줄 겁니다. 위쪽에서 모양 메뉴 찾으실 수 없다면 각각 하나씩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식창이 따로 열리면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내가 원하는 메뉴가 어디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시면 돼요. 깡통 눌렀더니 표식 보이는군요. 표식은 현재 옵션 열어보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 중에서 마름모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크기도 문제에서 10이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숫자 값으로 그 값을 표현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요 친구만 표현을 해 줬네요. 너만이라고 한번 더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을 추가하겠다라고 클릭하면 숫자 값이 옆으로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했네요. 눈금선은 요 가느다란 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걸 점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눈금선에 대한 서식으로 자동 바뀌죠. 선의 종류에 대해서 대시 종류를 파선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에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현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세로축과 가로축 값을 보시면 왼쪽에 2만, 4만, 6만이라고 2만 단위로 띄엄띄엄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저는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선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군요. 표시 형식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축이라고 얘네들 선택을 했고요. 축 서식에 보시면 또 클릭해서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맨 끝자락에 막대 보니까 표시 형식이 있군요. 표시 형식에서 회계라고 되어 있는 걸 일반이라고 바꾸셔도 0이라고 표시되지만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사라지죠. 일반이 아니라 숫자다라고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는 문제지를 띄워 놔야 되니까 요 서식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 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겠죠? 법례명 보겠습니다. 월 이용료 그리고 1회 수업료라고 하는 게 법례명인데요. 얘네들은 한 줄로 쭉 펼쳐져 있는데 저는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 모양 선택하시고 법례 서식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법례 서식을 따로 들어간 게 아닌가 봅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건 차트 서식에서 데이터 선택, 데이터에서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면 월 이용료의 단위 원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아이의 이름이 "편집됐으면 좋겠어 라고 클릭하면 "요거 가지고 참고한 건데요." 라고 미리 보여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위아래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입력합니다. 월 이용료 괄호 열고 단위원 직접 입력을 다 했고요. 확인 단추 눌러서 나와 주시면 그대로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괄호 9번 도형 넣도록 할까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넣도록 할 거예요. 쭉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선들 보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설명 사각형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배치할 겁니다. 아래쪽에 주황색의 동그라미 이 친구를 질질 끌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하시고 색깔도 좀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선택을 했고 도형의 스타일 미리 만들어진 것 중에서 깜장색의 테두리가 있고 안쪽에 글씨가 있어요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특별히 없으니까요. 얘는 그대로 두시되 글자가 가운데 있는 건 좀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홈으로 옵니다. 가운데, 가운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선들이 좀 흐리멍텅한 거, 최저 수업료라고 하는 글자가 다른 애들과 좀 달라 보이죠? 이 친구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서식 보시면 깡통 눌렀을 때 선이 너무 흐리멍텅한 색깔이군요. 얘를 짙은 색깔로 바꿔줄게요. 각각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선의 색깔 값을 좀 짙게 표현하겠습니다. 막대의 두께 값도 뭔가 좀 얇아 보이죠? 막대기에 대해서라고 선택했고요. 그 막대의 겹치기라든지 간격 너비 조절해 보시면 굵기 조절 가능하실 거예요.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제일 작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뤄뒀던 함수 문제 풀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총 6문제 출제가 될 거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다른 건 아니니까요. 쉬운 친구들 먼저 작업하시고 차근차근 어려운 문제 풀으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풀도록 할 건데요. 함수 문제를 풀으실 때는 각각의 함수 모양 꼭 기억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1번 할인 적용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월 이용료 빼기 월 이용료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계산하라. 월 이용료는 있지요. 그런데 할인율은 없습니다. 그 할인율을 계산할 적에 회원 등급이 VIP면 10% 그게 아니라면 0%라고 적용을 해라. 그것 때문에 if 함수를 준 거였군요. if 함수는 뭔가 조건 걸어주고 그걸 만족하는 경우에는 요걸 줄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저걸 줄 겁니다. 라고 형태가 갖추어져 있죠. equal 만약에 if라고 함수 이름을 줬어요. 조건이 뭐였었냐면 회원 등급이 VIP이면이라고 했으니까 회원 등급은 여기 있죠.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해볼 겁니다. 뒤에 5번 얘가 equal VIP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같다, 아니다 라고 답이 나오겠죠. VIP라고 하는 건 글자니까요. 글자는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쓰는 공식이에요. 조건 이렇게 나열을 했고 컴마 만약에 그게 VIP라면
그러면 10%라고 10%를 붙여주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0%라고 했죠. 0%라고 표현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이 포함수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면 될 텐데요. 요 아이들은 결국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할인율 구하는 거죠. 전체 계산식 월 이용료 빼기 월 이용료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equal 월 이용료는 F의 5번에 있죠. F의 5번 빼기 다시 F의 5번 곱하기, 별표 붙여서 곱하기를 하신 다음에 그 할인율을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일게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인 금액 여기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equal 계산 시작합니다. 월 이용료 F의 5번 빼기 월 이용료 F의 5번 곱하기 별표죠. 만약에 if 괄호까지 열어주죠. 더블 클릭해서 if 열었어요. 뒤에 5번에 있는 회원 등급 얘가요 라고 equal VIP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VIP의 경우에는 따옴표 붙여줘야 된다 라고 했었었죠. 그렇게 해서 조건 걸어줬고 콤마, 그게 맞다면 10%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콤마 0%인 겁니다. 괄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계산이 됐죠. 현재 VIP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할인되지가 않았네요. 10만 원 그대로 나온 거가 맞습니다. 하나 계산 잘했으면 오른쪽 아래쪽에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고 깜장색의 십자가 나왔을 때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자동 채우기가 될 겁니다. 다만 굵은 선까지 같이 채워지길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옵션에서 서식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느다란 선 만들어집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는 있는 게 보기가 좋겠죠. 표현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문제에서 예시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라 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결제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관리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카드, 2이면 계좌이체, 3이면 현금이라고 1, 2, 3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는 추주함수와 미드함수 두 개를 줬습니다. 추주함수는 어떤 숫자를 뽑아왔을 때 그게 1이라면 요걸 줄 거고, 2라면 요걸 줄 거고, 3이라면 저걸 줄 거야 라고 쭉쭉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뽑아오는 그 글자는 어디서 뽑아올 건지 미드 함수로 추출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관리 번호의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관리 번호들은 요 동네에 있죠. 그 관리 번호의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G-3, 3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뽑아오겠네요. V-1이라고 하니까 1이라고 하는 글자를 뽑아오겠군요. 요렇게 중간에 있는 거 뽑아올 때 문자에서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equal choose라고 함수 줄 거고요. 무언가 숫자를 뽑아 오겠죠. 컴마, 거기서 1을 뽑아 오면 카드라고 했습니다. 카드라고 글자를 쓸 건데, 글자의 경우에는 앞뒤로 따옴표 붙여 주셔라 라고 했었죠. 1의 경우에는 카드인 거고요. 다시 2가 뽑혀져 나왔다면 계좌 이체겠죠. 만약에 3을 뽑아왔다면 현금일 거예요. 그 이외에 4, 5, 6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언급을 했다면 그걸 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1, 2, 3까지만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닫을 겁니다. 그러면 뽑아오는 거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건지 문자 뽑아오는 미드 함수 따로 표현을 해 볼게요. 미드라고 함수 줄 거고, 어디서요? 관리 번호에서요. B와 O가 만나는 곳, 저희는 지금 답을 여기다 쓸 거니까요. 그러면 B 5번에 관리 번호가 있는 거죠. B의 5번에서 뽑아올 건지 몇 번째부터요? 세 번째부터요. 컴마 한 개만 뽑아오면 되겠죠. 한 개 뽑아올 거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3, 여기서는 2, 3, 1 이런 식으로 뽑아올 수 있겠죠. 요 아이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equal choose choose를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줘요. 중간에 뽑아오기에서 mid 얘도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주죠. 관리 번호에서 뽑아올 거다. B의 5번 눌렀고요. 컴마
세 번째부터 컴마 한 개를 뽑아올 거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 개 뽑아왔을 거예요. 컴마. 그러면 거기 뽑아온 것이 1 이라면 카드라고 써 줘라라고 했었죠. 만약에 2 라면 계좌 이체다라고 했습니다. 3 이라면 현금이라고 쭉쭉쭉 나열해 줬어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죠. 괄호를 닫아서 마무리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 이라고 뽑혀 나왔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아이가 온 거예요. 하나 잘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드르륵 하고 자동으로 채워주면 채워집니다. 다만 굵은 선까지는 뽑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서식에서 서식 없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굵은 선 필요 없이 계산식만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1회 수업료의 전체 평균 구해라.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수 두 가지 줬어요. 라운드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 줬습니다. 만약에 28,000원이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반올림해서 얘를 21,000원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라운드 함수는 어떤 숫자를 갖고 와야 그걸 반올림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반올림을 할 때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보여줄 건지를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가 소수 첫 번째 자리다, 두 번째 자리다라고 하면 숫자 값을 입력해 볼게요. 만약에 1254.7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소수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 뒤쪽에 있는 아이는 소수 두 번째 자리가 될 겁니다. 소수 자리 자체는 그냥 0 자리가 되는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소수 자리 앞으로 가는 것들 보이시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앞에 또 들어가 있는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거슬러 가는 건 마이너스로 표현할 거고요. 소수자리 뒷자리에 있는 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나열을 해줄 겁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28,000원이 21,000원으로 표현이 될 거면 소수자리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세 자리만큼을 반올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숫자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면 숫자가 나올 거니까요. 요 두 아이를 한꺼번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equal round 괄호 열고 뭔가 숫자가 계산이 되면 그 숫자를 컴마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계산하는 건 에버리지라고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죠. 1회 수업료의 전체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1회 수업료는 요 동네네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데이터 뽑아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답을 낼 겁니다. 라고 위치 찍었어요. equal 라운드 RO 라운드를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립니다. 에버리지 AV 그럼 에버리지 찾아지죠.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려요. 2회 수업료 전체라고 했으니까 범위 요만큼 잡아 주셔라 라고 했죠. G에 5번부터 12번까지 범위 잡았어요.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되겠고 컴마 소수 몇 번째까지요? 마이너스 세 번째까지라고 괄호 닫아 주시면 계산했을 때 이렇게 31,000원이라고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000 반올림돼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리미엄 회원 수 구한 결과값 뒤에다 명이라고 붙여주세요. 카운트 if 함수 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 if 함수는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를 쫙 잡아주시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 개수를 바로 구해줍니다. 문제에서 프리미엄 회원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프리미엄인지 아닌지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는 요만큼인 거죠. equal count if 조건 비교 범위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일 거예요. 조건은 프리미엄 회원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프리미엄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괄호를 닫아주시면 끝나요. equal는 표시하고요. count라고 COU 그러면 카운트를 시작하는 함수들 많이 보입니다. 얘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주죠.
조건을 비교해 주는 범위 이만큼입니다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컴마. 프리미엄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여기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클릭을 하셔도 괜찮아요. 클릭하시면 괄호 닫았을 때 항목이 두 개입니다라고 이 표현되는 거 확인되시죠? 다만 여기에서는 그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이세요라고 하면서 엔드 연산자를 붙여줬네요. 엔드 연산자는 딱 풀의 역할을 합니다. and라고 표현하시고 결과값 나온 거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뒤에다가 and 연산자 명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엔터 치면 두 명이라고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일반 회원 누적 수강 횟수 합계를 구하세요. 정의된 이름을 활용하시고 서밋 함수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밋 함수는 카운트 if와 좀 비슷하죠. 카운트 if의 경우에는 조건을 비교해 주는 범위 잡아주고 조건만 바로 걸어주면 개수가 카운팅이 되지만 썸은 계산을 따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 범위를 추가해 줍니다. equal sum if라고 함수 이름 줄 거고요. 조건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반 회원 누적 수강 횟수라고 했어요. 일반인지 아닌지는 역시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조건 비교 범위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범위 맞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일반 회원 찾는 거니까 일반이라고 조건 걸어줬고요. 그 회원들의 누적 수강 횟수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계산해야 될 건 요 동네인 거죠.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요 범위에 있는 걸 합계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식을 equal sum if라고 찾아줬어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리죠. range 범위 잡아주실 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습니다.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컴마 일반이라고 따옴표 붙여서 쓰셔도 되지만 일반이라고 하는 글자 어떤 거든 좋아요. 하나를 클릭해서 조건 걸어줬습니다. 컴마 실제로 계산하는 건 누적, 수강 횟수 얘네들이죠. 범위를 요만큼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분명히 H의 5번부터 12번까지를 범위 잡아줬는데 자동으로 수강 횟수라고 저희가 데이터 입력하면서 이름 상자에다 넣었던 그 이름이 그대로 반응하죠. 수강 횟수라고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합계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1회 수업료 찾을 겁니다. vlookup 함수 줬었죠.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회원명에 대한 1회 수업료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찾은 회원 1회 수업료는 여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equal vlookup이라고 함수 이름 줄 거고요. 우리는 지금 H의 14번 얘를 찾는 거니까요. 누구요? H의 14번이요. 컴마. 어디서 찾느냐면 회원명에 대한 1회 수업료이기 때문에 회원명에 대한 1회 수업료 요 동네에서 찾는 겁니다. 범위를 C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범위를 잘 잡았으면 컴마 몇 번째 열에 내가 찾고자 하는 1회 수업료가 있는 건가요? 이 범위 안에서 찾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에 1회 수업료가 있다라고 몇 번째 열이요? 5열이요 라고 입력합니다. 컴마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옵션 0을 붙여줍니다. 괄호를 닫아주면 돼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vlookup, vlookup을 더블 클릭했어요. 괄호까지 열렸죠. 누굴 찾는다고요? 얘입니다. 얘를 찾아요. 라고 H의 14번 선택했고요.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요? 요 회원명부터 1회 수업료 여기까지요. 라고 범위 잡아줬습니다. 컴마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수업료가 있습니다. 라고 찾아줬어요.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했는데 유사일치, true, 정확히 일치, false. false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서는 0 얘기하는 겁니다.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false라고 선택하셔도 돼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박서윤에 대해서는 35,000원이라고 값이 찾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회원명을 바꿔볼까요? 클릭해서 배지호를 찾겠습니다. 배지호는 27,000원 제대로 찾아지는 거 맞죠?
출력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여기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나온다든지 원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6문제 다 풀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일 작업에서 오타가 나면 2, 3, 4 작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찬찬히 입력을 하시고요. 함수 문제는 먼저 풀 때 어려운 거 나타나면 당황하기 쉬우니까 맨 뒤에 마지막에 남은 시간에 푸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2026년 3월 달 A유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